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TP의 구조입니다. ATP. ATP 언제 한번 배운 적 있지? 생명과학원에서 우리가 배운 적 있지? 그것도 어때? 좀 배웠어. 그래서 여기 또 살짝 넘어갈 거야. 저 뒤에 가면서부터 이제 사실 조금 어려워지지?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ATP. ATP의 이름이 뭐지? 우리는 ATP를 뭐라 그러냐면 아데노신 3인산이라 그래. 아데노신이라는 건 아덴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뭐 있어? 라이보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공유결합해서 얘네들은 우리 분자 구조상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아데노신인데 이 아데노신은 됐니? 신체에서 우리 몸 안에서 생물체 내에서 아데노신은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있냐면 인산기가 있는데 그래서 인산기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TP를 아데노신 3개의 인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읽을 때 아데노신 3인산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아데노신 3인산은 자 보자. 우리 책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략되어 있는지 그거 기본은 하자고. 왜냐하면 봐봐. 우리한테서 뭐 있어? 다시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형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누구야? 마이토콘드리아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혈관이 있는 거야. 혈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혈관이 있는 거야. 혈관이 있고 내가 밥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야 돼? 녹말인 거고 녹말이 분해되면 뭐 되는 거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데노신 3인산을 한다는 건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누구한테 가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가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얘가 누구지? 산소지. 숨 쉬는 거야. 그럼 내가 밥 먹고 숨 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숨 쉬면 내 세포한테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한테? 마이토콘드리아한테 포도당과 산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지. 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기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포도당과 뭘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다른 건 생략하자. 얘가 뭘 만드는 거야? ATP를 합성하는 거야. 거기도 하는 거야.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거야?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32개의 ATP가 아까 말한 거야. 아데노신. 됐니? 그러니까 얘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럼 3인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인산이 하나 있는 거야. 인 하나, 됐니? 인 하나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당 요게 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지. 이 세 덩어리에서 여기에 있는 인산과 여기에 인산 사이에 이 결합이 있지. 이 결합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불러? 어마무시한 에너지 결합이라 해서 이걸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고에너지 결합이 얼마짜리냐면 7.3 킬로칼로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도당 한 덩어리를 먹으면 됐니?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32개 곱하기 얼마? 7.3 킬로칼로리에 뭘 주는 거야? 한 분자당 에너지를 얻었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알겠니?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요건 암개나 요게 얼마에 해당하냐면 저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4%에 해당하는 거야. 얘가 34%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먹으면 또는 한 분자의 에너지원을 먹으면 약 34%의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에너지가 얼마 있어야 돼? 날아간 애가 있겠지. 그게 66%에 해당하겠지. 날아간 게. 그 날아간 66%가 66%에 날아가는 에너지. 얘가 어디에 가느냐라는 거지. 주로 제가 열 에너지로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열 에너지는 또 우리가 갖다가 어디다 쓰지? 주로 체온 조절에 많이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앞에서 배웠어. 체온 조절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육 운동을 한단 말이지. 내가 근육 운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겠어? 선생님의 체온 조절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겠어? 나의 체온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왜 전에 앞에 그 칠판 갔다 오려면 힘들어? 전에 기초 대사량에 가면 활동 대사량이 많아? 기초 대사량이 많아?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았단 말이야.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34 대 64, 66으로.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이걸 우리 뭘 한다고? 지금 배우는 ATP라고 그러고 이걸 세포호흡이라 그러는 거야. 됐죠? 계속 하는 거야. 지금 개념 잡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쓴다는 건 이 7.3 칼로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산,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고에너지가 끊어지지.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야? 7.3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ATP는 세 개의 들이 인산결합인데 잘 봐야 돼. 얘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 아데노신과 이 고에너지 결합 하나를 갖고 있는 에너지. 얘네들은 그대로 남는 거야. 그대로 남는 거야. 그대로 남고 됐니? 다시 요 인산기 하나에다가 여기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인산기를 다시 내가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얘를 붙이려면 이거 갖다 붙이려면 다시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온 거야? 포도당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거네. 얘 이름이 뭐가 돼? 떨어져 나온 새끼가 DP가 되는 거야. DP. 근데 내가 뭘 공급하면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TP가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돼야 되는가? 이게 포도당이가 밥 먹은 거야. 그럼 얘가 만나쳤지. ATP가 돼야 되겠지. 얘가 ATP인데 내가 다시 ATP로 가면서 이게 끊어지겠지. 그럼 얼마 에너지가 나와야 돼? 7.3 킬로칼로리가 에너지가 또 나와야 되겠지. 한 덩어리당. 그럼 에너지 요게 살아가는데 쓰고 남으면 어떻게 돼야 돼? ATP. 밥 먹으면 ATP. ATP로 에너지 쓰면 ATP.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사실은 쓰는 건 무슨 에너지 쓰는 거야? ATP로 쓰는 거야. 우리는 ATP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지? ATP를 써야 되는 이유 설명해 볼게. 자, 봐.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에서 에너지를 얻어 쓸 수 있는 양은 688kcal 정도 돼. 됐니? 그러면 잘 봐. 여러분들 책 중학습란에 있는 거야. 요게 포도당인 거야. 그럼 포도당이 분해되고 나면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이걸 노폐물이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얘가 한 방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688칼로리가 한 방에 나오는 거야. 688kcal가. 됐니? 그럼 좋아, 싫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 왜? 내가 에너지가 한 방에 펑펑 나오는 건 오해하지 마라. 좋은 거 아니란 말이야. 많이 나오니까 좋지. 안 그래. 알겠니? 선생님이 학원에서 월급을 받았어. 됐니? 월급을 1,3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돈을 쓰겠다고 어떻게 해? 지갑에다 1,300만 원씩 넣어놓고 다녀. 알겠니? 근데 오늘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4,800원 나와. 그래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지갑에 1,3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어. 그럼 1,300만 원 주면 되겠지.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야? 2,999만 7,200원 거슬러 드릴게요 하고
거슬러 주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많이 받는 게 좋아, 적게 받는 게 좋아? 많이 받는 게 좋지. 그래서 포도당을 먹는 거야. 굉장히 고에너지. 근데 쓸 때는 얘가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다 쪼개서 뭘로 만들어 놔야 돼? 저에너지로 만들어 놓지. 그래서 이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다 통장에다 넣고 선생님 지갑에는 주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가지고 다녀야 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 먹을 때는 1,000원, 2,000원 주면 되고 2만원, 3만원짜리 살 때는 어때? 2만원, 3만원 주고 5만원, 10만원짜리 살 때는 5만원, 10만원 주면 되겠지. 그게 사용하는 데 더 편한 거니까. 즉 전체 에너지를 한 방에 쓰면 되게 불편한 거야. 많은 양의 한 방에 에너지가 나오면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688 칼로리를 한 방에 방출하면 그 열로 이 세포는 타서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을 잘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학습란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쪼개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단식으로 쪼개다 보면 전체 에너지의 양은 688 칼로리지만 내가 하나하나씩 나눠서 쓸 수 있는 건 7.3 킬로칼로리로 이 계단은 몇 개야? 32개의 계단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야? 이게 효율적이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인간의 에너지 효율 비율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요 마이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위에 이제 나중에 배워 효소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포호흡이라 그러지. 저 단계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걸. 세포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세포호흡 효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 대사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688 킬로칼로리를 한 방에 방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단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ATP하고 물질 대사하고 이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다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선 그걸 설명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우린 저 뒤에 가서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책은. 근데 이게 생명과학에서도 했는데 또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해야 저 뒤에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인산, 3인산. 이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낚시하는 게 뭐야? 그렇지.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근데 맨날 아데노신 3인산 그러니까 뭐라 그래? ATP에는 고에너지 결합이 3개 있다. 이렇게 보기 기억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보기 기억에 뭐라 그래? 고에너지 결합이 3개 있다 그러면 맨날 3인산 334 예스 하고 어때? 틀려놓고 실주 막 그럴 거란 말이야. 분명히 고귀한 자여 실수하고 와서 뭐라 그래? 틀리고 와서 째째쎄 선생님 아는데 틀렸어요. 그러나 생명은 다 아는데 틀리는 거야. 생명은 모르는데 틀리는 건 없어. 알겠니? 물리는 몰라서 틀리지만 생명은 아는데 틀리는 거야. 됐지? 크리스찬. 자,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는데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알겠니? 해보자. 봐. 요게 ATP니까 ADP가 되면서 에너지 방출 7.3 하나당. 자, 봐. ADP가 ATP가 되니까 뭐 집어넣어줘야 돼? 에너지. 그 새끼 누구? 포도당. 포도당 한 분자당 이 새끼 32개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됐니? 그게 물질 대사에서의 세포 호흡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계속 가봐. 자, 요거 잠깐 봐. 요거 보충학습 나와 있어. 어디 갔어? 여기 있지? 봐. 요거 잠깐 보충학습 나래. 요거 있는 거야. 요거 방금 설명한 게 얘야. 그러니까 한 방에 방출하는 거 뭐야? 포도당 태우는 거. 그럼 포도당을 태우면 포도당에 물과 이산화탄소 되겠지? 요건 계단식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단계적으로 에너지 나온다는 거야. 얘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야? 효소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무 단순하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광합성을 통해서 뭐 만들고 포도당 만들고 그걸 물질수 있어. 그랬더니 그 포도당이 뭐가 되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가겠습니다. 요것도 하고 가야 돼.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 우리 생활 속에서는 ATP 어디다 써? 겁나 많이 쓰지. 됐니? 엄청나게 많이 쓰지. 뭐 하는 데 써? 첫 번째, 물질을 합성하는 데 써, 합성하는 데. 알겠니? 아까 우리 뭐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 만들었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중합이라 그랬었지? 물질이 스스로 중합되진 않아. 알겠니? 그냥 물질이 스스로 중합되는 건 없어. 됐니? 물질이 뭐야? 중합된 물질. 고에너지야. 아미노산이 에너지가 많아? 단백질 에너지가 많아? 단백질 훨씬 에너지가 많은데 스스로 에너지가 많은 놈이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가 가해져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물질을 합성할 때는 무조건 에너지가 공급돼야 합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뭐 있어? 아, 이건 뭐 능동성 변화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지? 기계적인 작동이야. 기계적인 작동은 뭐 있겠어? 근육 운동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육 운동이지. 근육 운동 하려면 뭐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역기 들고 이거. 근데 그 근육 운동에선 근육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생명과학에서 뭐 있어? 그렇지. 염색체. 염색체가 뭘로 나눠져? 염색. 분체로 나누어지는 것도 작은 의미의 근육 운동이란 말이야. 어떤 새끼? 누구 있어? 쭉 가지. 얘가 누구야? 방추사, 이완. 쭉 땡겨와야 되겠지. 수축. 걔도 뭔가 가지고 있잖아.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육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계적 작동이라 그런 거야. 선모와 편모 운동이지. 우리 몸에는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 몸에는 편모 운동이라는 건 뭐밖에 없어? 정자의 꼬리 운동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자의 꼬리가 뭐 지 맘대로 그냥 움직이나? 어디서? 에너지를 써야 움직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모도 마찬가지고 물론 단세포 생물을 말하면 뭐 있겠어?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새끼들 있잖아.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것들 있지? 걔네들은 뭐야? 꼬리가 없이 뭘로 있어? 편모 운동 있지? 편모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 에너지 써야 돼, 안 써야 돼? 에너지 써야 움직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적 운동이라는 건 전부 다 무슨 운동이야? 근육 운동이란 말이야. 넓게 말하면, 겠니? 그 다음 염색체, 당연한, 염색체 땡겨와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전부 다 뭐야?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야. 됐습니다. 아주 쉬운 단계라 내가 문제를 풀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런 단계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안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풀어오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 좀 풀겠지만 좀 관계상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넘어가는 거야. 자, 계속합니다. 여기 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어려워지고요.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나누는데 그 통합과학에서는 아주 조금만 나누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가자. 효소하고 활성화 에너지. 일단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활성화 에너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내가 활성화 에너지를 강의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뭐지? 됐니? 활성화 에너지가 뭐지? 약자로 내가 에너지 EA라고 써.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지? 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뭐니?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꽉 뭐라 쓰지? 반응해. 반응이야. 반응해. 필요한. 반응에 필요한. 뭐지? 최소 에너지. 엄청 중요한 단어야. 암기. 최소 반응에 필요한 뭐야? 최소의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화학 반응 시간인데 여기가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치 않지. 요게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하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왔어. 됐니? 그러면 봐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A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화학 시간에 뭐라 그러지? 반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 물질이 반응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화살표 뒤에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 그러지?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생성 물질. 생성 물질 뭐라 쓸까? AP라고 써볼게 내가 그냥. 그럼 얘는 임의의 원소 AB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린 이렇게 용어를 따지는 거야. A랑 B가 반응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AB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알아야 되지? 화학 좀 할까? 봐봐. 화학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3개 외워. 됐니? 화학 시간에 내가 우리한테 화학을 배우는 아이들이 가장 카우스한테 배울 때 가장 기본적 화학이 뭐야? 3개 암기하는 거야. 3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외워야 돼? 뭘 가져? 꽉. 에너지를 가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져. 이 세상에 에너지 없는 물질은 없어. 알겠니? 다만 이런 물질이 있는 거지.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작은 물질이 있는 거지. 알겠니? 이 세상에 에너지가 없는 물질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를 갖는 거야. 됐죠? 2번째 외워. 화학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지. 됐니? 에너지 가자. 그런데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해. 됐니? 이거 화학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안정하고 어떤 물질이 불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적은 새끼들이 안정한 거고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야? 에너지가 많은 것들. 뭘 무서워? 폭탄. 왜 무섭겠어? 에너지가 많아서. 짱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뭐 짱돌 지가 뭐 에너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됐니? 됐어? 짱돌 안 무서운 거야. 폭탄 졸라 무서운 거야. 원자폭탄 겁나 무서운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라. 3번째. 이제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지.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지. 세 번째 뭐겠어? 화학 반응 왜 하냐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화학 반응하면 오늘 글씨가 너무 안 좋네. 화학 반응 하면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화학 반응은 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없는 화학 반응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고 물질이 바뀌었으니까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바뀌어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지금 생명과학 시간인데 화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거는 내가 아이들을 화학 가르칠 때 맨 처음에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화학은 지금 이 용어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인가. 모든 화학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 화학 반응하는 건 에너지가 다 변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물질 대사 하려고 그러잖아. 물질 대사가 뭐지? 물질 대사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화학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화학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물질 대사가 뭐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나 옛날에 이런 항의도 받아봤어.
나 진짜 이런 항의 받아봤다. 옛날에 너무 당황스러운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화학 가르쳐 안 가르쳐? 졸라 잘 가르친단 말이야. 그지? 근데 화학 선생이 생명 가르친다고 막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게 왜? 아니 어떻게 생명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냐? 어떻게 화학 선생님이 생명 가르치냐? 그게 뭔 소리야? 그럼 생명 선생님 화학 가르치지. 화학 선생님 생명 가르치지.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학은 화학이고 생명은 생명인 줄 아는 거지. 근데 과학은 이렇게 올라가면 어차피 다 어때? 다 똑같은 거야. 알겠니? 나중에 이제 화학 배울 때 뭐야? 화학을 뭘로 배워? 물리로 배워. 물리는 뭘로 증명해? 화학으로 증명해.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화학은 쭉 올라가면 물리랑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야, 카우스는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친다? 그게 가능해? 이거 씨, 카우스 물리 전공 아니야? 아니야, 화학 전공이래. 근데 물리 전공인데 화학을 가르친대. 화학 전공인데 물리 가르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수준이? 낮은 애들은 물리하고 화학이 다른 줄 아는 거지. 알겠니? 내가 올해부터 지구과학을 안 가르쳤는데 선생님 작년까지 지구과학 가르쳤어. 부건요고 지구과학 선생님 다 가르쳤단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 지구과학 졸라 잘해. 알겠니? 지구과학은 뭘로 가르쳐? 물리로 가르치는 거야. 모든 지구과학은 다 물리로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그 천체 운동, 됐니? 그래서 모든 빅뱅 이론, 그거 다 물리로 증명해야 돼. 근데 내가 물리 가르치니까 어때? 지구과학 가르치는 사람. 씨, 물리 가르치는 사람이 지구과학 가르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디다가 멍청한 소리 같은 거 지적 수준이 드러나는 글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수준이 딱 그 글에 드러나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미 이번에 120만 나온 조회수 보면 무식이 티 나오잖아. 그 내가 뭐라 했어? 바닷물에 소금 없어요. 내 댓글에 바닷물에 소금 없어? 그럼 바닷물이 왜 짠데? 정말 무식한 거지. 짜다 소금 이게 입고로 돼 있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의 지적 수준은 초등학생인 거야. 소금 입고로 짜다밖에 모르니까. 알겠니? 그럼 짜면 소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뭔 얘기하다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생명을 화학으로 설명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봐. 어디 가서 잘 보자. 여기서 봐봐. Y축의 에너지인 거야. Y축의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 Y축의 에너지인 거야. Y축이. 됐니? 그럼 Y축의 에너지인데 반응 물질이 A하고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B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게 Y축 숫자도 넣어줄까? 100. 이게 100인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 100을 반응 물질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저게 반응 물질의 에너지 100인 거야. 그런데 봐라. 얘가 생성 물질이지. 그러면 생성 물질이 AB야. 그러면 생성 물질이 AB가 되니까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40. 이렇게. 그러면 100을 갖고 있던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지. 두 번째, 화학 반응하면 뭐 한다 그래서? 그렇지.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지. 100이 40 된 거잖아. 물질이 바뀌었으니까 에너지도 바뀌어서.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 꽉꽉꽉 나의 과가 이 에너지 차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열 값 이걸 얼마 방출한다 그래? 60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걸 60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래서 화학 시간엔 이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발열 반응이라는 거야. 내가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60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야 되겠지. 내가 100이 있었는데 내가 60을 방출하고 내가 40이 됐으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지는 에너지가 작아졌지만 에너지가 60을 방출했으니까 요게 방출된 에너지 60. 그래서 주변 온도는 올라갔어. 발열 반응이라는 거야. 됐죠? 근데 계속 가봐. 됐니?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변하지. 그러면 에너지가 변하면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 그럼 누가 안정한 거야?
생성물질이 안정한 거지. 그래서 이 반응에서 누가 안정하냐 그러면 얘가 매우 안정한 물질로 바뀌는 거야. 얘가 안정한 거야. 그러면 불안정한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안정한 물질이 된 거지. 이건 화학 시간에 할 얘기인 거고, 이건 생명과학 시간에는 안 하고, 화학 시간에는 한다. 누가 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 거야. 뭐가 중요한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봐. A하고 B하고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100. 그걸 뭐라 그러지? 반응물질 에너지. 그럼 이 반응물질의 에너지는 됐니? 화학 반응을 할까 못할까? 못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의 뭘 가져? 에너지를 지니는데 그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로는 반응할 수가 없어. 알겠니? 됐어?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됐어? 사람도 내가 만난 지금까지 내가 한 20, 30은 그 년 동안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수많은 년도 동안 만난 모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왜? 자기 스스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야? 여기야. 여기.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야, 여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100이지. 근데 얘네들이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래? 150이 A하고 B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반응점이래.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를 갖는다. 자기 자신만의 에너지로는 반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화학 반응점 에너지라는 걸 갖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새끼는 반응점이 얼마야? 150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활성화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얼마? 50이야. 왜? 나는 100을 가지고 있고 반응점은 150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5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반응점의 에너지가 갭이 생기니까 이걸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알겠어? 그러면 우린 졸라 쉬운 거지. 어떤 애는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큰 애가 있겠지. 됐어? 어떤 새끼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커. 여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 자신만의 에너지가 100, 반응점 에너지가 200이래. 200.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그렇죠. 외부로부터 20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지. 됐어요? 근데 반대인 애도 있죠. 어떤 애들은 와우, 반응점 에너지가 엄청 작아. 110.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 100. 근데 110에서 반응점이 일어나더래. 화학 반응이 110에서 일어나더래. 그 외부에서 얼마만 주면 돼? 10만 주면 반응을 잘하는 거야. 반응해버리는 거야. 근데 물질마다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다 그치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라고. 활성화 에너지였어. 여기까지 됐어? 됐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봐. 하나 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이제 봐. 봐. 얘는 반응물질 에너지가 얼마야? C하고 D야. 반응물질 에너지가 작지? 얘는 생성물질 에너지가 더 많아. CD야. 오유. 됐니? 얘는 40, 100이었으니까 이 숫자 좀 바꿔볼까? 얘는 얼마 할까? 30, 100, 10. 얘는 얼마 할까? 80.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체만의 에너지를 지닌다 그랬지. 그래서 CD의 합친 에너지가 얼마야? 10이야. 근데 얘가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얼마야? 80이야. 그럼 얘는 반응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10이 80 되는 거야. 10이 80 되려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얼마? 70. 치가 10이었는데 치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80이 돼야 돼. 그럼 외부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겠지. 됐니? 그럼 지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겠지. 이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흡열. 흡열. 됐죠? 이게 흡열이야. 자, 이제 여기서 봐.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니까. 내가 아까 화학 가르쳐 줬던 이유는, 자, 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신만의 에너지가 갖는다.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변한다. 세 번째 뭐 있어?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해. 그러니까 이 새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아,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야? 에너지가 많아졌지? 안정해졌어? 불안정해졌어? 불안정해져. 지가 화학 반응을 하면 불안정해진다고. 알겠니? 잘 따라와. 지가 화학 반응하면 불안정해진다고. 그럼 그 반응은 스스로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지. 그 반응이 일어나면 지가 뭐 하겠어? 불안정해지잖아. 그래서 자연계에는 얘가 존재하고 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서 다른 뭔가가 일어나 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왜? 지가 스스로 뭐 해줘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짓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스스로 안정해지려는 역할은 하지만 스스로 불안정해지려는 짓은 안 한단 말이야. 왜? 이 짓을 하면 내가 불안정하겠어. 봐봐. 지나가다가 어때? 인싸. 막 이따 쇼 끝나면 있다가 지나가다 어때? 옆에 어떤 새끼 하나 지나간다. 오, 잘생겼는데 하고 빡! 하고 싸대기를 때려봐. 때려, 안 때려? 안 때리지. 지나가다가 싸대기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인생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바로 어디 가겠지? 가서 또 뭐 조서 써야 되지. 부모님 오셔야 되지. 왜 때렸니? 네가 못생겨서 때려봤다는 둥. 그래서 지나가다 못생긴 애 보면 그냥 못생겼다라고 속으로 생각해야지. 가서 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인생이 불안정해지잖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이 안정해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밤에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공부하면 인생이 안정해지겠지.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안 하는 거야.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내 인생이 불안정해지겠지. 건강이 나빠지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이 인생을 살 줄 못하는 것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거지. 함부로 성질 내지 않는 거야. 선생님은 화내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가끔 내기도 해. 극히 드문데 왜 그래? 화를 내면 내 인생이 불안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만나야 되고 똑똑한 남자 만나야 되고 똑똑한 새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무식한 새끼들은 함부로 성질내고 함부로 주먹질하고 함부로 화를 내지. 왜? 그 짓을 하면 지가 불안정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거야. 성질 내지 않는 거야. 주먹질하지 않는 거지. 왜? 그걸 하면 내 인생이 불안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똑똑한 사람이 많은 데를 가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엄청 좋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제자가 오늘 찾아왔어. 아주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한 새끼 찾아왔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찾아왔어. 알겠니? 날 찾아올 땐 어떻게 찾아오라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 새끼는 반대로 찾아왔어. 알겠니? 마음은 무겁게 양손은 가볍게 왔더라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죄송해서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리고 찾아왔더라고요. 10한 4년 걸렸대 선생님 찾아오는데 별리사야. 뭐 했니? 했더니 서울에서 오랫동안 변리사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 진짜 너무 놀란 게 있잖아요. 뭘 놀랐니? 했더니 자기가 변리사 공부를 역삼동에서 했는데 선생님한테 엄청난 걸 가르쳐 줬어. 그래서 대부분 변리사 공부를 하는 애들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한대. 그런데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데. 근데 걔네들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맨날 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수십 명이 같이 스터디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대.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랬지. 왜 그런 줄 알아? 걔네들이 다 인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게 있으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공부를 어설프게 사는 놈들,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보단 위에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하기가 싫지. 걔들을 못 따라가겠지. 내가 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욕하고 그러면, 아, 그 새끼 수준은 그렇구나 하고,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손절이 아니라 나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바꿔야지. 그 새끼랑 나랑 같이 있다는 건 내가 그 수준에 있다는 거잖아. 아, 내가 딱 그 수준이구나. 저 새끼가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이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하네? 아, 그러면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걔네들을 고쳐야 되고, 걔네들하고 싸워야 되고, 걔네들하고 다퉈야 된다고? 그럼 멍청한 새끼들이 하는 거야. 걔네들을 떠나야지. 그래서 걔네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가야지. 알겠어? 그럼 나중에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생활할 때 누군가가 너희들을 시기 질투하면 거기는 잘못된 곳이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알겠니? 자, 가자.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네. 자,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있어?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건 화학 반응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외부에서 누군가가 저 일이 일어나게끔 어떤 물리적인 힘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그게 효소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 나 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활성화 에너지. 잘 봐. 지금부터 봐. 저 그림 안 주워놨던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봐. 얘 활성화 에너지 어디게? 다시 봐. 그림 잘 봐야 돼. 오늘 수업이 너무 중요해서. 됐니? 이게 무슨 점? 반응물질 에너지. 이게 무슨 점 에너지? 생성물질 에너지지. 자, 간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즉, 생성물질 에너지보다 반응점 에너지가 더 높아. 여기가 100이야. 이 그림과 이 그림 알겠어? 다시 조금만 깨끗하게 그려볼게. 자, 봐. 요거 지우고. 요게 반응물질이지. 됐니? 여기서 반응하지. 요렇게 갔다 와. 뭐 이렇게 많이 갔다 오냐? 아무튼 이렇게 갔다 왔지. 됐니? 근데 여기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됐니? 되게 높고 여기가 반응점이지. 그러면 생성물질보다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높지. 그런데 반응점 에너지가 최고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근데 이 새끼는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적지. 근데 반응점 에너지가 너무 높지. 그래서 얘가 활성화 에너지야. 얘가 활성화 에너지. 됐니? 물론 화학에서 더 많이 나오고 생물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얘기지만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발열 반응은 매우 흔해. 근데 흡열 반응은 굉장히 자연계에선 드물어. 왜 그러겠어? 흡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월등히 큰 거야. 발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이제 다 됐지? 활성화 에너지 뭐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됐어? 다시 활성화 에너지 뭐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자, 간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됐어요? 이것 좀 지우고. 오늘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촉매. 촉매. 자, 촉매 배웠어. 언제 배웠어? 촉매. 그렇지.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또는 중학교 때 배웠지? 촉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킴. 요게 중학교 때 배운 촉매야. 알겠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촉매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고기환자요. 어떻게 배워? 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했대. 꽉. 뭐 했다는 뜻이야? 촉매 넣었다는 뜻이야. 활성화 에너지가 변했대. 뭐 했다는 거야? 촉매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촉매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간다. 그러면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데, 가자. 촉매의 종류가 뭐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정촉매. 됐어?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야? 변화시켰다는 거지. 변화는 커졌을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정촉매는 뭐야?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됐니? 지금부터 저 뒤까지 계속 한 방에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자, 시작한다. 자, 봐. 얘 반응점이 얼마야? 됐니? 얘 반응점 얼마야? 반응점. 반응점 150. 반응열 얼마야? 반응열. 반응열 60. 요게 반응열. 요게 반응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 요걸 반응열. 이런 반응열. 이건 반응열. 반응열 얼마야? 60. 됐니? 반응점 얼마야? 150.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 100.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 40. 활성화 에너지 얼마야? 활성화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거 활성화 에너지. 요거 활성화 에너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얼마야? 50. 됐어? 자, 간다. 정촉매 넣었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줄였어. 자, 간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 (110) 자,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였어? 50이었지. 줄였지.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가 됐어? 10. 그럼 반응이 잘 될까 안 될까? 엄청 잘 되겠지. 아까는 내가 50의 에너지를 더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 공급해도 돼? 10만 공급해도 되지. 그래서 정촉매를 집어넣으면 활성화 에너지 감소하겠지. 다른 말로 뭐 하겠어? 반응 속도가 뭐 되겠어? 증가. 반응 속도 증가. 반응 속도가 뭐 하는 거야?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뭐 하는 거야? 줄이려고 그래. 화학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왜?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 됐어요? 자, 마지막이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늘릴 수도 있어. 그게 부촉매야, 부촉매. 부촉매가 되는 부촉매. 그럼 얘는 뭐가 돼서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돼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반응점이 얼마야? 150이지? 얘 반응점이 150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된다는 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얘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얘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럼 얘가 엄청나게 커져서 만약에 여기가 커져서 200이 된 거야. 그럼 반응점이 얼마가 돼버려? 200이 돼버린 거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 100. 반응점 얼마? 200.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얼마 돼버려? 활성화 에너지 얼마 돼버려? 활성화 에너지 100이 돼버리는 거야. 50까지 가야 반응할지가 말까 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버렸지? 200까지 가야 돼. 그럼 반응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겁나 느려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부촉매를 집어넣으면 반응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야.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반응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감소하는 거야.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감소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화학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촉매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일으키는 데까지 어마무시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됐어요?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주로 부촉매 많이 쓰겠지. 뭐만 있어? 방부제. 방부제를 뿌리면 빵이 안 상하는 것이 아니라 때 빵이 상하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보통 방부제를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 거의 안 넣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상해야 될 빵이 방부제를 때려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일주일, 열흘씩 있다가 안 상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부촉매가 되는 거지. 정촉매는 뭐가 있을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 많지. 활성화를 낮추는 거,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거 많이 있겠지. 뭐 있어? 뭐 소화제 같은 거 있지.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소화제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 화학 반응이 빨라지는 거야. 소화도 화학 반응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누구로 조절하는 거야? 촉매로 조절하는 거야. 촉매. 뭐한 놈?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시키는 거.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부촉매. 자, 갑니다. 얘를 뭘로 바꿔? 생명과학 용어로 바꾸는 거야. 효소 똑같은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학에서는 촉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야. 됐니?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생체촉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생체촉매. 됐니? 그러니까 촉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생체촉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생체가 뭐야? 그렇지. 생체. 됐니? 생물체, 몸. 생물의 몸. 생체. 됐니? 그러니까 생체 촉매 뭐야? 그러니까 생물의 몸 속에서 효소작용 촉매로 작동하는 거. 알겠니? 생체 촉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졸라 쉽지. 촉매라 생체 촉매라. 됐어? 요즘 또 생체 촉매라는 말도 안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생체 촉매라는 말 안 써. 그럼 뭘로 쓰는 거야? 생체 촉매라는 말도 안 쓰면 뭘로 쓸까? 생체 촉매라는 말 대신 뭘로 쓸까? 효소. 그렇지. 효소가 되는 거야. 됐어? 효소 뭐야? 생체 촉매. 효소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됐어요? 효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효소에는 몇 가지 효소가 있어? 그렇지. 2가지 효소가 있는 거야. 정촉매 효소, 부촉매 효소. 근데 우리가 책에서 다루는 거, 우리가 지금 책에서 다루는 거 99.99% 전부 다 뭐야? 정촉매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고온이야, 저온이야? 고온이야? 고온이면 뒤져. 우리 몸은 되게 저온이란 말이야, 물질에 대해서. 저온이니까 어때? 에너지가 많아, 적어? 적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화학 반응 속도를 뭐 하겠어? 늘리고 싶은 거야. 빠르게 일어나게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몸은 99.999% 무슨 촉매야? 정촉매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효소하면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정촉매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부촉매에 대한 효소가 거의 없어. 알겠니? 부촉매가 있기는 하나요? 있어. 우리 몸에서도. 무슨 역할에? 피가 굳지 않게끔 만드는 효소도 있단 말이야. 됐니? 우리 몸이 됐니? 혈액이 이동하면서 됐니? 혈장 성분의 단백질과 적혈구, 백혈구가 엉겨 붙어서 피가 굳어. 그럼 잘못하면 그게 뭐야? 선지가 돼야 되겠지? 그럼 피가 굳지 않게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피가 굳지 않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거나 못 일어나게 막아주는 효소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 소화나 물질 대사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책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효소 그러면 전부 다 무슨 효소로 생각해야 돼? 정촉매 효소라 했고 활성화 에너지 뭐 해야 돼? 낮춰줘야 되겠지. 이해됐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다 됐어. 그럼 지금 뭐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뭐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만 한 거지? 그럼 아까 흡열 반응도 해보자고. 네, 흡열 반응도 이제 여기다 지우고 하면 돼. 너무 쉬워. 금방 해.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이런 건 응용이 없는데 얼마나 좋니? 땡큐지 뭐. 다시 봐. 흡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반응 물질, 이렇게 생성 물질 이렇게 되겠지. Y축 에너지.
됐니? 요건 반응 시간이니까 별거 없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대로 해볼까? 얘하가 C하고 D. 그럼 얘가 뭐야? C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봐. 조심해야 될 건 용어야, 용어. 자, 요거 무슨 물질 에너지? 반응 물질 에너지. 요거 무슨 물질 에너지? 생성 물질 에너지. 됐니? 그럼 봐라. 얘하고 에너지 차. 요거 뭐라 그래? 반응열 그러는 거야. 얘하고 얘의 차이 무슨 열? 반응열 그러는 거야, 반응열. 여기까지 됐죠? 반응열. 됐죠? 여기서 활성 에너지 얼마야? 여기서 활성 에너지 얼마야? 활성 에너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내가 요만큼 필요하지. 여기가 반응점이니까. 자, 숫자 대입.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요거 아까 얼마였더라? 요거 20, 요거 80, 요거 100 해볼까? 됐어요? 자, 활성 에너지 얼마? 또 숫자 80 있으니까 또 헷갈린다 그러라. 됐니? 지산 놈들. 됐어? 얼마 아까 이거? 110. 됐지? 활성 에너지 얼마? 90. 90! 나 얼마 있어, 에너지? 20. 얼마에서 반응해? 110.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에너지 얼마? 90. 그렇지. 반응열 얼마? 80.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내가 얼마 있었어? 22. 내가 얼마 돼? 80이 되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60.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60으로 흡수해 가니까 나는 에너지가 많아졌지만 내 주변의 에너지가 적어졌지? 온도가 떨어지겠지? 흡열 반응. 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안 해도 되죠? 뭐 하려고 그래? 뭐 얘도 정촉매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림이 좀 안 이쁘지만 그림을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얘가 얼마야? 110이래요, 만큼. 됐죠? 그러면 내가 정촉매를 넣었어. 효소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얼마야? 90이지? 그게 많이 줄어들면 되겠지. 90이 얼마로? 뭐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되겠지. 아이고, 얘 어디 가냐?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지. 뭐 이래.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지. 어디서 반응해? 만약에 100에서 반응했다 치자. 그럼 아까 110에서 반응할 놈이 100에서 반응하지? 그럼 얼마만 흡수하면 되겠어? 80만 흡수해야 되지. 아까는 90 흡수해야 되는데.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90만 땡겨도 반응하겠죠. 됐죠? 반대로 이런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어휴, 이건 뭐 상상도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와야 반응 하까마까 하겠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겁나 높이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에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내 말 이해 갔어요? 이제 활성화 에너지 완전히 정리된 거지. 촉매도 알았지? 효소도 알았지? 정촉매, 부촉매 알았지? 효소는 주로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화학으로 설명이 되는 물질 대사야. 물질 대사 자체가 화학이야. 됐니? 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물질 대사가 뭐라고? 응? 줄기 없어. 물질 대사가 뭐라고? 그 자네가 해보시게요. 자네가 해보셔도 됩니다. 아, 됐니? 다리 꼬고 다리 떠는 애가 있어. 옛날에 내가 아는 동생들이 노래 불렀어. 알아? 선생님 동생들 노래 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리 딱 꼬고 어때?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이런 노래 불렀던 내 동생들이 있는데. 성이 모르지? 모를 거야. 요즘은 스프를 줘, 걔들이. 불쌍한 성경. 됐어? 요즘은 스프를 적고 있고. 그래. 뭐 아는 사람만 알아. 됐니? 고귀한 자는 알아? 걔들? 동생들? 모르지? 있어. 선생님 동생이랑 좀 선생님 많이 친해.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얘도 해병대 나오고 그랬어. 알겠니? 선생님 따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굳이 그래도 형 따라 간다고 해병대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알았다 갔다 와라 그랬단 말이야. 뭐 다리 꼬는 애 알아? 다리 꼬고 있잖아. 다리 꼬. 네? 다리 꼬지 마. 알겠어? 있어? 친해 나랑. 뭐 친한 건 아니고 한참 동생이어서 그냥 다음에 한번 오라 그럴게. 요즘 스프를 적고 있는데 그지? 많이 힘들대. 알겠어? 모르는구나.
모르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했어. 활성화 에너지, 효소.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됐니?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지. 효소가 없을 때 이만큼이었어. 효소가 있을 때 이만큼이었고. 흡열 반응, 효소가 있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효소가 없을 때 이만큼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효소는 뭐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는 거야? 정촉매 역할에 대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요거 하나 하자. 그래서 반응열 있지? 요 반응열, 요 반응열, 요 반응열. 요 반응열, 요 반응열 있지? 얘는 효소랑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반응열은 무조건 누구랑만 관련이 있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만 반응열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 반응열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차이니까 반응열이 바뀌려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바뀌어야 돼. 되니? 얘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서 반응열은 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여기서 뭐만 나오는 거야?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반응 속도만. 자, 이제 다 됐다. 자,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효소까지는 계속 가야 되니까. 자, 우리 이제 이건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거야. 통합과학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잠깐 슬쩍 하고 지나간 거야. 네, 여기서 조금 더 해봤고. 효소는 특징이 있지. 아주 쉬워. 자, 봐. 여기 있는 효소는 뭐야? 하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할까? 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됐어요? 다시 하자. 효소의 작용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여기는 그치. 근데 하나가 빠졌지. 이거 왜 빼놨는데? 봐봐. 첫 번째.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 효소의 작용에서 효소의 특성인데 특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돼? 효소는 대부분 전부 다 뭐야? 단백질 구조물이야.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효소의 기본 성분은 다 뭘로 돼 있다고? 단백질이야. 그럼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두 개의 특징이 나타난다? 단백질의 가장 큰 두 개의 특징이 뭐 있어? 열에 약해. 아까 했잖아. 우리는 아까 우리가 한 것 중에 얘가 NaH하고 얘가 H하고 여기는 그냥 곁사슬이야. 얘가 C하고 여기에 뭐 있어야 돼? N 있겠지. 됐어?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지. 지울까?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지.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끝도 없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게 곁사슬이야. 그럼 여기 또 어떻게 해야 돼? CO에 여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NaH 하나. 이렇게 끝도 없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어때? 어마무시하게 있어야 되겠지? 이게 고분자야. 그러다 고분자이다 보니까 이 결합이 열에 매우 약한 거야. 그래서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돼야 돼? 열에 변성되는 거야. 그래, 약해. 약하다는 단어가 뭐야? 열에 변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조금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바로 변성된 구조야. 구조가 바뀌어버린다고.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삼겹살 안 먹어봤겠지만 알겠니? 삼겹살 뭘로 돼 있어?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씨. 삼겹살을 지방 덩어리를 먹네. 아, 나 진짜 나 형편 어려운 애들. 줘! 단백질. 좋은 거 먹어. 네. 알겠니? 그 요번에 뭐 어디 영상에 떴더만 거제도였나 손바닥만한 삼겹살 나왔는데 손바닥 크기가 지방이고 요만큼이 고기더라.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싸구려 먹지 말고 가자. 삼겹살 뭐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 지방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맞아서. 그래서 삼겹살 구우면 어떻게 돼? 단백질이 변성되지. 그래서 고기는 닭 열 가하면 단백질이 변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구우려면 어때야 돼? 열 조절이 핵심인 거야. 알겠니? 남자친구들 전에 어떤 새끼였는데 나중에 남자친구들하고 데이트 가서 남자친구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고기 뭐 좋아해? 스테이크 이런 거야. 알겠니? 남자친구가 물어 오늘 뭐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뭐 설렁탕, 뭐 곰탕, 해장국 됐어?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안 돼, 하겠니? 그래서 뭐 좋아해? 그러면 어때? 스테이크, 뭐 등심, 안심, 그래? 어? 뭐 해장국 좋아해? 그런지 말고. 뭘 수업 이상한 데로 간다. 어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돼 있고 단백질은 뭐에 작용해? 얘를 여기다 써놨어.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 열변성이야. 열변성이야. 아, 내가 오늘 헛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나의 주은이가 없구나. 됐니? 열변성이야. 또 뭐에 작용해?
외워야지. 이건 외워야 되지? 아까 했던 거야. 자, 간다. 단백질 뭘로 돼 있어? 아미노산이 뭉쳐서 된 거지? 단백질 뭐가 뭉쳐서 됐다고? 아미노산인데 봐. 됐니? 이게 아미노산이야. 근데 아미노산의 특징 왜 고1 때도 배웠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걸 이름 뭐라고 불리고 이거? 아민. 이건 아미노기. 됐니? 얘 무슨 성이야? 염기성. 이거 아까도 했지? 요 카복실기. 이름은 카복실기인데 성질이 산성. 그래서 아미노산은 산성도 가지고 있고 염기성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얘는 산에도 녹고 얘는 뭐에도 녹아? 염계도 녹지. 그래서 단백질은 산에도 녹고 염계도 녹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피부는 산성을 떨어뜨려도 녹아. 우리 피부는 염기성을 떨어뜨려도 녹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뭘로 닦아야 돼? 중성으로 닦아야 되는 거야. 중성으로.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중성세제 써. 알겠니? 왜 우리 집은 좋아서 산성세 미친 거 알겠니? 피부 홀딱 뺏겨져. 알겠니? 꼭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비누는 염기성인데요. 물론 비누 그러니까 오늘 산으로 가는데 비누는 염기성이야. 근데 왜 비누로 세수하고 비누로 손 닦어? 그렇지. 세균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닦는 건 내 피부 단백질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단백질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견딜 수 없는 것 정도로 단백질, 아주 약단백질을 쓰는 거란다. 그 정도는 상식이지. 알고 있었지, 나의 인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열변성 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은 열변성 된다. 산에도 녹고 염계도 녹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중성에서만 반응하는 거야. 중성. 알겠니? 그래서 pH 7에서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됐니? 중성이지?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pH가 산성이거나 pH가 염기성이면 단백질 변성되는 거야. 됐니? 선생님 자꾸 단백질이라 그러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 지우고 효소란 말을 쓰고 싶었던 거야. 효소. 됐니? 그러니까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효소는 어디서 변성돼? 열 변성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있는 곳에다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 효소가 다 변성돼서 망가지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침이야.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 아밀레이스는 뭐 하는 거야?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숟가락으로 옛날이야.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없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냄비에다가 국그릇을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같이 숟가락을 그냥 같이 써먹었던,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 그렇게 했었어. 됐니? 그냥 그 다음 얘기지. 그 냄비에 국을 그대로 두면 바로 음식이 상해버리는 거지. 왜 음식이 상해? 숟가락에 묻어있던 게 뭐야? 나의 침 속에 뭐 있어? 단백질.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효소가 있는 거야. 됐니? 무슨 효소? 녹말 분해 효소 아밀레이스. 근데 그 아밀레이스가 단백질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님은 과학 공부를 안 하셨지만 뭐 하는 거야? 식사가 끝나면 꼭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어떻게 돼? 한번 끓여서 냉장고에 넣으셨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가열하면 거기에 있을 뭐가? 단백질이 분해가 돼버리겠지. 됐니? 열받아서. 마찬가지야. 음식이 안 상하게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그 음식에 세균성 물질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면 어떻게 돼? 끓이면 세균의 단백질이 다 파괴되겠지. 됐니? 뭐 안 해도 되겠죠? pH. 산성에서 pH가 2야. 산성에서 단백질 다 죽는다. 됐어요? 예로 들려니까 멀리 갈 것 같아서 그만하자.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효소는 다 중성이야. 물론 네,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할게. 어씨,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자, 간다.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무슨 성이 있어? 그렇지, 산성인 곳이 있지.
됐니? 여기에 뭐가 있어? 염산. 그래서 염산과 함께 분비되는 걸 위액이고 그 위액에 뭐가 있는 거야? 염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돼? 강한 산성의 물질이 누가 있어? 위액이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위액에도 뭐가 나와?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야? 펩신. 그러니까 모든 효소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중성에서 반응하는데 아주 유일하게 얘만 산성에서 반응하는 효소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이야기했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펩신은 특성한 막을 띠고 있는 거야. 특성한 막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에 녹지, 다시 산성에 녹지 않는 막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걸 이름을 뭐라 그래? 펩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효소가 다 중성에서 반응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 딱 하나가 있잖아. 펩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단단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이 내용은 여기서 생략해 놨단 말이야. 뒤에 있어. 근데 그게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 됐다. 효소의 작용입니다. 효소는 기질의 복합체가 됐어. 아주 쉬운 거야. 이건 여기서 통합과학에서 했지? 자, 봐. 얘가 효소야. 얘는 특정한 기질이야. 자, 무슨 뜻이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거지. 뭐 있어? 아까 했던 걸로 하자. 침 속에 아밀레이스 있지? 아밀레이스는 뭘 가져? 그렇지. 녹말 분해 효소가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 활성 부위라 그래. 이 활성 부위가 모양이 기질과 만나게끔 딱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어떤 기질은 만나고 어떤 기질은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기질하고만 딱 작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효소 기질의 복합체라고 하는 거지. 그럼 효소 기질의 복합체가 됐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고 화학 반응이 끝나면 얘네들 두 덩어리가 어때? 하나로 쪼갰지. 자, 여기서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쓰는 거야. 두 덩어리인 새끼가 이 효소랑 만난 다음에 덩어리가 하나 된 거지. 그럼 덩어리가 컸던 게 작아지는 거지. 저 효소의 이름은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은 걸로 꼽았으니까 동화효소야, 이화효소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은 걸로 쪼개는 걸 이화. 반대도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서 각각의 작은 덩어리였는데 얘랑 만나서 덩어리 큰 하나의 덩어리 만들면 걔도 효소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각각의 덩어리 작은 거였는데 만나서 덩어리 큰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 효소의 이름은 그러면 동화작용 효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는 크게 보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동화작용 효소가 있고 이화작용 효소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이화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는 지금 이화작용 효소네요. 그러면 됐죠? 그럼 이화작용 효소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소화효소가 이화작용 효소가 돼야 되겠지. 됐니? 동화작용 효소는 있지. 됐니? 우리 간에서 우리 배운 적이 있지.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꿔? 글라이코젠으로 바꿨지. 그러면 간, 포도당, 글라이코젠, 저분자가 고분자로. 거기서는 무슨 효소야? 거꾸로 하자. 동화작용 효소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효소 그림만 보고 무조건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러면 안 돼. 보고 덩어리 커져서 덩어리 작아져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효소는 기질의 복합체 작동하고 반응이 끝났지.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일어나? 재활용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효소는 재활용되는 거야. 효소는 뭘로 돼 있다 그랬지? 단백질로 돼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백질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효소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인체에 수백, 수천 가지 효소가 필요하지. 재활용 안 하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지. 그걸 에너지로 원으로 안 쓰고 뭐 하는 데 쓰겠어? 무슨 물질 대사하는 데 쓰니라고 다 죽겠지. 그 물질 대사에는 뭐 있어? 엄청 많아. 체온 조절도 물질 대사 일종이니까. 기타 등등. 그러면 재활용 안 하면 어때? 죽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감사한 건 뭐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나와. 너희들한테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쉽게 줄 것 같아? 쉽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를 이제 봐라. 어렵게 만든다. 됐니?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어마무시하게 틀려오는 거야. 아주 징글징글하게 틀려오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틀려오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 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쉬워.
방금 전 거 이야기해봐. 첫 번째, 효소는 뭐 된다고? 재활용되는 거야. 됐니? 두 번째, 반응물질은 사라지고 생성물질은 생겨나야 되겠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봐. 얘가 첫 번째 기질이야. 무슨 뜻이야? 반응물질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질이 반응물질이니까 효소랑 반응해서 뭐 되겠어? 그렇지. 생성물질로 돼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줄어들 거야. 계속 점점 줄어들 거야. 끝으로 가면 없어지겠지 뭘. 기질. 생성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 기질의 반대로 돼야 되겠지. 처음엔 뭐 해야 되겠어? 없었겠지. 그렇지. 처음엔 없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질이 뭘로 바뀌어? 생성물질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보자마자 해결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됐니? 근데 맨날 왜 헷갈리는 거야? 자, 가.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지. 효소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처음에, 그렇지. 우리 몸은 일정량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내 침 속에는 밥을 먹든 안 먹든 내가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됐니? 내 침 속에는 기본적인 뭐의 양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렇지. 효소 아까 누구? 아밀레이스의 농도가 기본적으로 저장돼 있단 말이야. 침 속에는. 내가 밥을 먹든 밥을 안 먹었든 아까 먹었든 내가 굶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 농도가 일정한 유지만큼.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밥 먹을 때 갑자기 여기서 아밀레이스 만들면 늦겠지. 그래서 효소는 일정량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밥이라고 했으니까 녹말분해 효소를 하자. 내가 밥을 먹으면 그 효소가 녹말하고 뭐 해버려? 그렇지. 만났지. 그 중간 산물이 뭐야? 그렇지. 효소, 기질의 복합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효소는 쭉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효소가 뭘로 바뀌었으니까. 효소 기질의 복합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효소는 뭐 된다고? 그렇지. 재활용되는 거야. 그래서 봐. 효소, 이 그래프가 조금 길기가 더 좋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활용되는 거야. 그래서 재활용돼서 처음 양하고 어떻게 돼야 돼? 거의 같게끔 다시 되돌아와야겠지. 이게 효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만 내 입속에 아밀레이스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드는 거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만. 그럼 내가 밥을 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다시 기질의 복합체에 있었던 효소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지. 그래. 뭐 이게 뭐 그래프 보는 게 뭐 어렵다고.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효소 기질의 복합체는 뭐가 되겠어? 처음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처음에 어딨어? 네가 어딨었어? 기질의 복합체가. 밥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건 뭐밖에 없어? 효소밖에 없었던 거야. 기질은 내가 먹어서 들어온 거고. 알았다니까. 다 했어. 됐니? 근데 내가 밥을 먹은 순간부터 갑자기 뭐가 생겨? 그제 기질의 복합체가 생기겠지. 근데 기질의 복합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분해돼 버리겠지. 그래서 기질의 복합체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 다시 0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효소는 있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기질의 복합체는 없었다가 뭘 먹으면 생기는데 기질의 복합체가 시간이 지나면 생성물질로 바뀌고 효소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주면 이걸 이제 A, B, C, D로 주겠지. 이걸 계속 착각해가지고 문제를 틀려오는 거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시험에 나와 어렵게.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문제를 주든 바꿔서 주든 어떻게 해도 기질의 복합체, 효소, 생성물, 기질 단어만 알면 되잖아. 너무 쉬운 거야. 헤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근데 한 두 번만 풀면 다 알아. 한 두 번 풀자.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활성화 에너지 효소 촉매였어. 반응물질이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